안녕하십니까. 투자의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4월 17일 화요일 증시 토크 주제는요, 성장주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우연히 오늘 그 글 주제를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들 보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한샘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난 성장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한 40배, 50배 가까이 상승했던 한샘의 주가가 최근에 크게 빠졌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장주의 하나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글 주제는요, 성장주, 무한한 성장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글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가치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가치 투자 방법은 밸류에이션 지표가 낮은 수준에 있는 저평가된 절대 저평가된 종목을 사는 순수 가치 투자자도 있지만, 미래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미래에는 이렇게 성장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성장성을 계산하는 성장 가치 투자자도 분명 가치 투자의 하나의 큰 맥입니다. 워런 버핏도 순수 가치보다는 성장 가치에 더 가까운 분이시기도 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성장 가치에 투자를 할 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통 성장 가치권역에 들어간 종목들은요, 고밸류에이션 종목으로 많이 분류가 됩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PBR 수준이 5배,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죠. 5배 넘어간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대략 고밸류에이션 레벨에서 상위 탑 10%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요즘 핫하다는 뜨거운 그 성장주들로 많이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 권역에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자, 그런데 이 권역에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러한 성장 기대치가 투자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매출액 성장률이 됐든 영업이익 성장률이 됐든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됐든 매년 20 내지 30% 정도는 성장을 유지해야지만 투자자들의 최소한 성장 욕구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매년 20 내지 30% 성장한다? 벤처기업이나 신생기업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이 매년 20 내지 30%의 성장을 무한히 해야 된다? 요거는 매년 전력 질주를 하는, 우리가 100m를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지만 42.195km 마라톤을 전력 질주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조금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제가 관점을 바꿔서요, 회사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매출 부서, 영업 관련한 부서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거기에 이제 A라는 직원이 매년 20 내지 30%씩 영업 실적 성장을 꾸준히 이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 이런 훌륭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임원들이 칭찬하고 연봉도 많이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장님도 그 직원을 찬양하고, 이런 아주 고무적인 분위기겠죠. 자, 그런데 어느 해에 갑자기 20 내지 30%가 아니라 갑자기 5%로 성장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5% 성장 나쁘지 않죠. 워낙 해온 게 있기 때문에 5% 성장에도 제법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아마 그 A 직원은 엄청난 압박에 시달려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이런 상황 우리 많이 그 회사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매년 20 내지 30%씩 매출 성장을 내가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올해 한 잠시 쉬었다고 막 이사가 막 재떨이, 요즘은 재떨이는 던지지 않죠. 아무튼 심하게 막
그렇게 압박을 넣죠. 뭐 올해는 5%가 뭐야 오냐 하니까 니나노야 하면서 막 심한 경우에는 사표도 쓰라고 그렇게 아마 임원들의 압박을 받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장주들에 대한 주주들의 반응도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요, 이처럼 매섭게 주가에 반영되게 됩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한샘의 케이스가 바로 그러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뭐 주가가 아주 화려하게 비상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2015년까지 거의 한 40배, 50배 가까이 올랐지만 2016년 이후 매출액 성장률이 둔화되고 영업이익률 증가세도 둔화되고 ROE도 꺾이니까 주가가 바로 반응하면서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성장주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 종목군으로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만족시킬 때는 투자자들이 만족하면서 주가가 공고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순식간에 더블 가까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실망이 나타날 때는 실망이 분노 수준을 넘어서 주가를 급락시키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뭐 새로운 패러다임 업종, 뭐 요즘 각광을 받는 업종들 뭐 몇몇 있죠.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뭐 기대치가 설명을 다 하지만 성숙 단계에 있는 업종이 성장주 수준에 들어왔다? 예. 그럴 땐 좀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주 수준에 들어오면 매년 20 내지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있어야 되는데 성숙 단계 산업은 그런 성장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 5배 수준 넘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성장성이 좀 성숙한 기업이다 그러면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한두해 높은 성장이 있더라도 예, 그 산업이 수년간 반복해서 고성장을 이어갈 수는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장주 자체는 고위험 고수익의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높은 담력을 요구하고 그리고 해당 종목이 성장성이 유지되는지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분석해야 되는 좀 그런 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수가치 투자자보다 성장가치가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성장가치에 투자하더라도 투자한 기업에 대한 분석보다는 그저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 점을 경계하시고, 만약에 내가 성장 가치에 투자한다 그럴 때는 투자한 종목 좀 심층적으로 파고 성장성이 유지될 것 같다 그럴 때는 뭐 보유를 하더라도 성장성 기대가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따봉, 좋아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 아마 여기 아니면 화면 저기에 있을 겁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